자, 오늘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잡한 주제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치솟는 걸까요? 언뜻 보면 경제 상식에 좀 안 맞는 것 같죠? 바로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IMF의 경고, 오늘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아주 치밀한 정치 전략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도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지 그 이례적인 현상의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원화 같은 다른 통화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시장 현상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18년에 있었던 무역전쟁이랑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5년의 전쟁은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2018년에는 그냥 관세만 때렸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오히려 강세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그 관세를 흡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세에다가 약달러 정책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통화 가치를 절하해서 방어하는 수단이 아예 먹히질 않는 겁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2018년에 미국이 관세를 딱 부과했죠. 그러니까 2019년에 중국이 어떻게 했나요? 위안화 가치를 20%나 떨어뜨려서 그 관세를 그대로 상쇄해버렸어요. 그런데 2025년, 지금은요?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평가절하라는 방어카드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양면 공격은 단순히 무역에서 좀 이득 보려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아주 노골적인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요. 둘째, 동시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물건을 수출해서는 도저히 이윤을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기업들한테 공장 들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단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조 가치사슬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몇 푼 더 걷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뿌리째 뽑아서 미국으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산업 정책인 거죠. 이게 바로 리슈어링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의 승리라는 목표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치절하 거래, 영어로는 debasement trad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부러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풀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금 같은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게 되죠. 바로 이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니까 S&P 500 주가지수, 금 가격, 미국 주택가격 전부 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액면가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 주식 계좌나 집값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지갑에 있는 달러, 그 현금의 실제 구매력은 마이너스 15%나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선거 때문이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와, 나 부자 된 것 같아 하는 착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집권당이 표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인 거죠. 어떤 분석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마치 유권자들에게 금으로 만든 초콜릿바를 주는 것과 같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겉보기에는 번쩍번쩍하지만 실체는 금방 녹아 없어질 달콤한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 때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제 상황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MF가 아주 명확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2025년과 2030년 예상 GDP 순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1, 2위를 지키지만 그 아래 순위가 뒤바뀌는 게 보이시죠? 특히 인도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독일이 5위로 밀려나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존 선진국 대부분이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지는 동안 인도 같은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현상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각 나라의 내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죠. 다시 말해 이제 세계는 서로 교역하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과 돈에 대한 생각, 과연 그대로 괜찮을까요? 아마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첫째, 이렇게 실질 성장이 멈춘 시대에 내 커리어는 괜찮을까? 둘째, 자산 가격은 계속 부풀려지는데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지금 재무 전략이 과연 다가올 미래를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맞춰진 전략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성공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에 얼마나 똑똑하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더 세게 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모난 상자를 낑낑대며 미는 데만 힘쓰지 말고 차라리 시간을 들여서 그 상자를 둥근 바퀴 모양으로 깎아내라는 겁니다. 훨씬 쉽게 굴러가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자산 거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꾸시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복잡한 경제 지형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